안녕하세요. 화상관진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 범죄를 수반하지 않는 일반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허위 채권자 목록 등이 제출 또는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64조 제1항 제3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 약정을 하고 채권자 목록에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거는 갚을게 약속을 하고 누락하고 나머지 만 면책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잘 알고 있는 채권자를 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재산을 빼돌리고 사업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거를 채권자는 잘 알 수가 있죠. 그 사람하고 이제 너 돈은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그 사람들만, 아니면 그 사람 채권을 누락을 하면 파산 면책을 하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번처럼 변제 약정을 하고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2번은 아마 그냥 모르게 누락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신청 당시 누락했다가 파산 선고 이후에 발각되어 뒤늦게 채권자 목록에 추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면책 불허가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위 채권자 목록, 허위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이혼 후에도 남편 계좌 사용하고 남편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남편이 거소를 자유롭게 출입하고 쫓겨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가장이혼이죠. 사실은 허위 진술이죠. 그 다음에 파산 신청 전 처분한 아파트 매각대금 사용처를 누락 기재하고 기재를 하지 않은 거죠. 누락한 거죠. 그 다음에 보유한 임차보증금을 누락한 겁니다. 압류금지 초과 사안이죠. 만약에 압류금지 범위 내려면 그걸 누락했다 그래도 허위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로 봐서 자유재산이잖아요. 이걸로 면책 불허가 시키는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이죠. 실제로 자기가 내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혀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허위 진술입니다. 의료법인 실제 운영자이면서 일시적으로 그냥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제3자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소유하고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는 거. 이런 거는 결국 이제 채권자나 관제인이 조사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 체념을 하죠. 근데 혹시 속여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직업소득 허위 기재 당연하죠. 그 다음에 진술서, 재산 목록에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거. 의료 판매 수수료 미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보증금 은닉 목적의 허위 거주 권원 기재. 관할을 창살하기 위한 무상거주 확인과 구별하죠. 은닉 이사는 없습니다. 단지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을 쇼핑하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거주 권원, 무상거주 확인서도 이제 실제로 보증금 은닉 목적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탁하여 옮긴 행위는 허위 진술이 아닙니다. 사이 부장가족이 되어 건강보험 가입하기 위한 거주지 이전 신고는 허위 기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본인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입니다. 친족,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 상태의 허위 진술은 아닙니다. 채무자 본인이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로 판례는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 재산이라도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은 허위 진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모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다든지 고모 명의로 치킨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임대차나 무상거주 확인서 위조 제출 행위도 이 허위 진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건물 보상금 수령 행위가 있습니다. 누락하고 저도 옛날에 이제 수락산인가요? 거기가 자연공원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비닐하우스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렵게 살죠, 물론. 근데 이제 그 비닐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이제 자연공원으로 만드는데 그 산에서 이제 무단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철거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주 비용을 줍니다. 그 당시 한 3천 얼마를 준 것 같아요. 한 4천 얼마를. 근데 이거는 이제 입숙 닦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편물에 발견된 겁니다. 이주비를 다 가십시오. 그 다음에 보상금 얼마를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한수하고 한가하고 면책을 시킨 사례가 기억납니다. 수락산이었습니다. 그때. 법인의 대표가 법인 재산 처분 행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 진술이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가 대표이사가 이제 법인을 운영하다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죠. 그때 법인의 재산하고 개인 재산은 구별되죠. 그렇죠? 그래서 법인 재산, 만약에 법인의 뭐 공장을 어떻게 처분했는데 그거는 결국 법인 채권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 개인 파산에서 진술 안 했다 그래도 허위 진술은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은 엄격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허위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허위성을 인식하고 진술해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실로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많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3목록은 이제 실수로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본문에는 그 자료를 첨부했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진술도 했습니다. 이런 거는 그 허위 진술은 아니고 이건 뭔가 착오로 과실로 이렇게 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쓴 거기 때문에. 간혹 이런 거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라고 쓰고 어느 부부에서는 부모님의 뭐 상속재산을 받아서 형이 가진 이유를 뭐 쭉 나열을 하고 등기부를 첨부하고 뭐 심지어는 협의분할서까지 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잘 봐야 됩니다. 파산 선고 전 1심에서 패소한 채권자의 채권을 미기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면 채권자의 채권은 맞죠. 항소심에서 채무자가 일부 지급한, 예를 들어서 3천을 패소했는데 3천을 청구했는데 채무자가 이겼죠. 원고가 기각됐습니다. 근데 2심에서 이제 채권자가 항소하니까 내가 그냥 한 1,000만 원 한 5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500 주고 터는 거니까 그 3천은 없다라고 보고 원래는 500 기재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채권을 누락한 경우가 고의성이 없다라고 보죠. 원래 나이가 이겼는데 2심에서 일부 조금 주는 걸로 해서 털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의 성질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저도 옛날에 이거 참 기억나네요. 이거 투자금 대여금으로 당시 7단동인가? 그쵸? 2011년 사건이 구사건입니다. 구파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용사였습니다. 남자 미용사.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이 뛰어났나 봐요. 미용 기구도 제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인근, 서울은 아니고요. 분당이나 뭐 수원 이쪽으로, 그 다음에 구리 이쪽으로 미용실을 몇 개를 갖고 있어요. 능력이 뛰어나요. 프랜차이즈. 근데 이 사람의 능력을 출중히 본 이제 전주가 돈을 대는 겁니다. 뭐 매덕을 꽂아요. 그래서 미용 기구 뭐 화성인가 거기에 이제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늘려보자. 대신 투자니까 이걸 5대5로 수익성을 나누자.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어요. 그냥 말로만 돈 주고.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했지만 그때 이제 갑자기 미용 기구가 이 중국으로 다 넘어갑니다. 중국에서 값싼 물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치열해져. 프랜차이즈가 미용실도 뭐 무슨 본 헤어, 그쵸? 그 다음에 뭐 오컷, 무슨 뭐 박준 미장, 그쵸? 우후죽순으로 그냥 막 생기는 겁니다. 미장원이. 그러니까 이제 한순간에 망했어요. 그럼 이제 둘이서 소송을 치고받고 해고 들어오면 되는데, 이 미용사가 이제 파산을 신청했어요. 있던 뭐 공장이나 이런 것도 딱 경매로 넘어가고, 배우자하고도 이혼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돈 꿔준 사람은 완전히 알거지가 됐죠. 한 매덕 한 6, 7억을 날린 겁니다.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파산 절차에서 이 사람 면책 못 받게 계속 해박을 놓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대여다. 그 소송은 사실 서로 민사에서 싸워야 되는데 파산 절차에서는 사실은 이 실체가 투자금인들 어떻고 대여금인들 어떻고 무슨 돈 나눠줄 거 있으면 모르겠는데 돈도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투자금이든 대여금이든 아니 채권이 인정하고 이 사람 지금 뭐 빼돌린 거 있어요? 없어. 없습니다. 면책. 형식적인 비송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주가 하도 괴롭히니까 저도 이제 관제인도 엄청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울 경기에 있는 뭐 수십 개의 저 미장원이 전부 이 사람이 자기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뭐 어디 제가 그때 성신여대 있는데 옛날에 뭐 제가 그 해화동 쪽에 학교를 다녀서 그쪽을 좀 알죠. 삼선동인가요? 거기까지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 매장 만나서 무슨 관계인지 거기서 이제 뭐 미용 다단계 같은 거죠. 미용용품을 교육생을 통해서 팔아요. 다단계죠, 일종의. 사람을 데리고 오면 만약에 뭐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수당을 주고 또 그 사람 밑으로 새끼치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 구리까지 가보고 또 수원, 분당 다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한다라고 주장하는 지금 관계가 없어요. 미용실에. 전부 남입니다. 약간 뭐 예전에 했다가 넘긴 데도 있고 약간 관련성은 전혀 없지는 않은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각종 뭐 하여튼 그때 보고서만 해도 아마 지금 제가 기억나는데 보고서만 해도 그 당시 뭐 구사건이었지만 한 5장, 6장 그쵸? 그 다음에 무슨 뭐 특허가 이 사람 거다 뭐 실용신안 그때 여자 판사님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출장도 한 2-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애납비용이 아마 100만 원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쵸? 한번 사무장하고 뭐 삼선동부터 경기도 구리 그쵸? 그 다음에 구리에서 외곽순환 타고 분당 들어와서 다시 또 수원 들어가고 하루에 한 5군데 정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하루 다 꼬박 세고 몇백 킬로죠. 그쵸? 결국은 면책은 됐어요. 결국은 뭐 고생스럽게 그 채권자가 뭐 끈질기게 이의제기를 했지만 뭐 다 날린 건 맞는데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채권의 성질이 다툼이 있는 경우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는 파산 절차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채무자가 재산세 납부 사실이 있는데도 재산을 기재하지 않으면 고의 누락이 인정된답니다. 이거는 판례입니다. 파산 신청 전에 승계 집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누락하였다면 고의성이 있죠. 집행 당했는데 그거를 누락했다는 거는 명백하죠. 그쵸?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쵸? 허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다라고 이게 교과서에 있는 판례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허위성은 고의적으로 허위성을 인식하고 제출해야 되고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거고요. 그렇죠?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있어야 된다. 과실로, 실수로, 착오로 깜빡해서 그런 거는 재산 상태 허위 진술로 인정이 안 된다. 뭐 사실은 이것만으로 면책 불허가 시키는 경우는 없죠. 허위 상태로 인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환가를 하거나 부인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오면 재량 면책을 시켜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그 허위성이 재산의 은닉과 관련된 거를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특히 허위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꼼꼼하게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